자, 두 번째 사람 한번 가볼게요. 제목이 좀 너무 우울하죠. 안 좋은 건데, 얘기해야겠어요. 자, 제목이 사람들이 너무 병들어가는 이유인데, 이 병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뭐, 암이라든지, 뭐, 불치병, 백혈병,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겉으로는 건강해요. 자, 겉으로는 누가 봐도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정신적으로는 이미 암 말기 환자나 다름없는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 이 온라인상으로 많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건강해. 겉으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심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사람들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좀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못하고 자꾸 뭐 겉돌고 헤매고 아니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뭐 정신적으로 뭔가 안 좋아 보이는 사람 잘 안 보이는데 온라인에서는 많이 보여요.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내가 누군지 증명이 되지도 않고 들키지도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원어플님이 하는 것도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온라인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변들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냐? 예. 첫 번째는 음, 일단은 뭐 그런 거죠. 뭐 사회적인 구조 문제. 정신적으로 병든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빠진 이유는 뭐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온라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아까 원어플이 얘기했던 대로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어떤 데 희망을 찾냐면 남들이 하는 걸 다야 그걸 희망에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남들이 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남들이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뭐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아니면 뭐 내 집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노력만으로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성취를 못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유치적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뭔가 골마지는 썩어 들어가는 어, 그런 증상들이 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노력을 해도 이제 정당한 어떤 대가가 안 나오고 성취를 못 하고 뭔가 보통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힘든 수준을 넘어가지고 병드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사상 그리고 음, 이질적인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커뮤니티 증가. 1번도 있지만 1번도 크죠. 근데 2번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2번이야. 2번. 유튜브도 온라인이에요. 유튜브도 포함하고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은 지식이 범람하고 있어요. 지식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다 쓸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모 있는 거나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찾질 않아. 찾으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뻔한 걸 나한테 물어본다거나 간단한 것도 해결 못해. 간단한 것도. 내가 법 같은 거 얘기하면 검색하면 법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내 입을 통해서 그걸 알려고 그래. 찾을 수 있는 건데. 유튜브만 봐도 해당 법조문에 대한 설명은 잘 하신단 말이에요. 변호사분들이. 근데 그런 걸 찾질 않아. 그리고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자꾸 뭔가 어떤 그런 왜곡된 거 있죠. 왜곡된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오염된 정보. 온라인이라는 게 글과 이미지로만 보여주다 보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오염이 됐는지 가공이 되었는지 조작이 되었는지를 100%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이미 유튜브도 집이 그런 것들로 이미 도배가 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미 올바르지 못한 이상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특정 커뮤니티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졌어. 많아졌고, 거기다가 단톡방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죠. 그런 특정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단톡방.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좀 객관적인 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그런 객관적인 현명한 생각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이런데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이런 온라인 같은 어떤 비정상적인 문화에 굉장히 오랫동안 답습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발을 오래 담그면 담글수록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늪에 빠져가지고 병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프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특정 사이트도 보시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무조건 까는 이야기, 무조건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누구를 칭찬하는 얘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쿨한 얘기는 죽어도 안 해. 있어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분쟁거리, 논쟁거리, 감론을박, 이런 얘기만 주워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냐? 싸움을 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뭔가 자꾸 누군가 싸우는 걸 구경하는 걸 즐기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누군가 싸움 붙는 거를 즐기는 것 같아. 최근이란 연예인 사건도 그렇고, 솔직히 연예인 사건이나 상관없잖아. 안 그래요? 뭐 연예인들 뭐 갑질 사건이나 뭐 그런 이제 뭐 연인 사건들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는데 거기서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사람들 그런 걸 가지고 막 굉장히 오랜 시간 붙들고 막 이렇게 거기에 막 오만 가지 신경 쓰고 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난 그게 그렇게 오래 붙들려 있는 게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내가 잘 안 되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뭔가 그거를 풀 수 있을 만한 수단을 찾는데 그만큼 또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가지고 어떻게 까고 얘기하고 같이 막 물어뜯고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방법이냐 말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꾸 있잖아요. 그런 거에 계속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가면 항상 찾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한번 엎어지려나? 이번에 누가 뭔가 저질렀으려나? 누가 누구를 가지고 또 사거나 시키려나? 이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인방계 봐봐. 인방계가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어떻게든 까고 사거나 시켜가지고 여론화 시켜서 어떻게든 갈등 만들려고, 이야기거리 만들려고, 소재거리 만들려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장기화된, 자, 메로나로 하겠습니다. 메로나로 인해
인한 언택트 사회의 불행. 자, 언택이라고 했는데 언택트. 그렇죠. 도움되죠, 도라지님. 그거 안 본다고 해서 정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라지님. 그걸 안 본다고 해서 내가 뭐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세상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걸 알고 있으면 더 내가 지식이 더 난입해져 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혼란스러워져. 그 전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데 자꾸 뭐 이런 뉴스 봐 이런 거 보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자꾸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지러워 이 사람이. 네. 특히 이제 정치 뉴스 같은 거 보면 결론이 없어요. 그라지도 아시겠죠? 결론이 없어. 네. 누가 사람들 화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보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 네이버의 랭킹에 막 뉴스 기사 보면 조회수별로 1등부터 10등까지 카테고리를 내는 거죠. 다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속이 메스거려요. 분명히 밥을 잘 먹고 와도 속이 메스거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보고 나서 과연 내가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냐 말이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냐 말이야. 둘 다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정신만 혼란스럽고 신경만 가고 스트레스만 받고. 자, 아무튼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메로나가 이제 2년이고 올해 지나면 3년이잖아. 3년차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메로나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한 4, 5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짧으면 3년, 길면 5년.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이거 지금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꽤 오래 갈 겁니다. 이거는. 언택트가 그런 거죠. 사람들과 안 만나고 접촉을 끊고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활하는 게 별로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지 좀 짜증나는 거는 마스크 쓰는 거죠. 안경 끼고 있다 보니까 비염이 있다 보니까 마스크 쓰면 이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제 안경에 기미설이라는 거 그게 좀 안 좋죠. 그거 외에는 마스크 쓰는 게 적응이 됐고 별로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막 부딪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만나다 저는 4인 이상 4명 이상 넘는 걸 딱 4명까지 좋아하고 그 이상 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패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다도 좀 제대로 만나고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주관이기 때문에 4명끼리 만나는 거에 서로 이제 교감 나누고 얘기 나누고 만남의 목적을 가지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그 이상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아무튼 이제 언택트 사회에 근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어린 사람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 언택트 사회에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어, 사람 못 만나다 보니까 특히 젊은 남녀 같은 게 연애를 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고 놀러 가지를 못하니까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 떨어지니까 일자리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존감이 같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제 예, 만난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일자리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말 어제 얘기했죠.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발전적인 삶을 살면 돼. 근데 보통 그걸 이제 돈 버는 걸 하는데 돈 버는 것도 방법이야. 일을 하면 돼. 근데 일을 못하면 일하는 거 외에도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데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존감 올리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장 가성비가 좋고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건 운동이에요. 운동. 땀 흘리는 거. 아니면 글을 써보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냐 말이죠. 안 한단 말이죠. 알려줘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안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2번.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온라인으로. 사회적인 구조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그리고 언뜻 사회가 되면 지배인 시가 많아, 스마트폰을 만질 시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몰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공감할 수도 있고 안 공감할 수도 있는데, 네 번째는 이거예요. 스마트폰의 영향. 스마트폰이 굉장히 인류 최강의 발명품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장점 굉장히 많아요.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결제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장점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가져줬어요. 많이 가져줬습니다. 약간만 가져준 게 아니라 많이 가져왔어요. 장점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SNS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있기 전까지 집에서 컴퓨터 만지는 거 아니면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사이를 너무나 간단하면서 간소하면서 방대하게 시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만 떠 있으면 어디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에서도 가능하고 바다에서도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고 운전 중에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사이에 대해서 굉장히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거기 여기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SNS에 과도하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약해진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왜 많냐 하면 그거 뭐 뻔하죠. SNS.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물론 이걸 안 할 수는 없겠죠. 스마트폰 상에서 해야지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과도하게. 특히 어린 친구들이 이 SNS에 굉장히 좀 취약하죠. 굉장히 취약해. 요즘 왕따 같은 것도 SNS를 왕따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려고 SNS를 만든 게 아닌데. 그래서 뭔가 나쁜 문화나 안 좋은 것들도 너무 쉽게 익혀요. 이게 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나쁜 걸 나쁜 거라고 알아야 되고 절제할 거 절제하라고 알아야 되는데 절제의 기준도 모르고 나쁜 거의 기준도 모르는 거야. 네, 그런 걸 쉽게 아는 거예요.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 같은 게 이런 걸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쉽게 뭐 길가에 갈 거나 아니면 버스 타는 거 보면 스마트폰 하루 왼종이면 SNS 하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잖아.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쓸데없이 감나라 배나라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식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예. 거기 보면 뭐 SNS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뭐 좌절하거나 실패한 거 올리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안 올리지. 안 올리고 어떻게든 뭐 잘 된 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올리죠. 이쁜 거, 잘난 거, 잘 된 거, 잘 나온 거 있으면 그것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진도 굉장히 뭐 최대한 포샵해서 올린다거나, 내 물건 아닌데 자기 물건처럼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멘탈은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정신이 메말라 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이 안 됩니다. 멘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정신적으로 굶어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해.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면 아무렇지 않은 척. 여러분 정신 잘 돌봐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신을 잘 돌봐야 세상을 너무 삐뚤게 안 불고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페트 폭력 싫어할까요? 왜 페트 폭력 안 좋게 볼까?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왜 팩트를 폭력에 얘기할까요? 폭력이 아니잖아. 그냥 말하는 것 뿐이잖아. 근데 왜 그 폭력을 생각할까요? 뭔가 이런 SNS에 어떤 그런 짜집기나 조작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정말 진실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건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걸 폭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폭력이 아닌 건데 현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폭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미 정신적으로 나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아프다는 거지. 팩트는 팩트리 부인데. 아무튼 저는 이 시간에 빌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강해졌으면 좋겠고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 병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원어플이 특히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난 그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성숙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건 뭐 이미 뭐 사회적인 구조상 능력상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와중에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좀 맞춰가면서 현실이 직시하며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힘들어도 엇나가지 맙시다. 병들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병드는 약도 없어요.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이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좀 자가 진단을 잘 하고 쓸데없는 것들, 문제 있는 것들, 논란거리를 가급적이면 안 보고 피하고 절제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